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실과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와의 인터뷰입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유시민에 대한 그의 분석입니다. 유시민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압박성 청탁을 한 것에 대한 배경, 이것을 최성해 총장은 자신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대목 중에서 먼저 유시민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시민은 대통령 되겠다는 욕심이 큰 사람이다. 경쟁자인 조국이 낙마하는 걸 내심 원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시킨다고 하니 잘 보이려고 이런 위선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런 점이 불쾌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유시민에게 입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입으로 망한다. 연구실과 사무실을 줄 테니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하고 글을 써라고 하니 솔깃해 하다가 그 직후 보궐선거에 나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유시민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한 대목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제가 사건 초기서부터 제기한 문제, 과연 좌파의 대표적인 나팔수 중에서 누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조국을 옹호하러 나서겠는가? 조국을 비판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손석희, 김재동, 유시민, 김어준, 주진우, 이런 기타 등등 대표적으로 5명만 제가 뽑았을 때, 자, 이 중에서 입을 꽉 닫고 있는 사람이 3사람입니다. 손석희, 김재동, 주진우.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을 하고 있는 교통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을 유시민이가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판으로 벌려줬습니다. 김어준이 자신이 직접 막 나서서 공개적으로 마구 조국을 엄호한 것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켜보던 좌파의 나팔수 5명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국 앞에 서서 방패로 맞고 칼을 휘두른 사람이 유시민입니다. 저는 유시민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 틀림없이 자신이 다칠 텐데. 왜냐? 조국이라는 이 존재가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결말은 뻔한데. 왜 그럴까? 역시 의문의 하나가 풀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유시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대권주자 뜻이 없다. 나를 여론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데 꽤나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10분 활용을 해서 알릴레오 방송이라든가 자신이 세간의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의 분석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조국 사태는 차기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문재인의 어떤 치명적인 사업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희정은 오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사 그가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유리한 판결을 받다 하더라도 안희정은 일단 대선주자 대열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 혐의가, 고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때린 혐의가 너무나도 사실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TV토론에서 자신이 친형의 강제 입원에 관여된 사실을 부인한 것, 이 사실관계는 대법원에 올라가더라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에 잘잘못만 따지기 때문에
파악이 환송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이재명도 탈락의 위기에 있고, 설사 그가 파악이 환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또는 친형의 강제 입원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는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오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김경주 경남지사는 드루킹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설사 그 덫을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그가 너무 중량감이 없다라는 여권 내의 지적이 많습니다. 박원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8년이나 하는. 자, 그렇다면 이낙연이 남았는데, 이낙연은 호남 출신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은 호남 출신의 대선 주자로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키운 사람이 조국입니다. 근데 조국은 끝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이가 조국도 끝났구나, 이낙연 호남 출신으로는 안 되겠지 라는 판단을 왜 안 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버티기만 하면, 요리조리 각종 여론의 화살을 피해가면서 버티기만 하면, 내가 대구 출신이니까, 내가 경상도 출신이니까 결국 문재인이 나를 대선 주자로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최성해 총장의 분석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유시민은 아주 고도로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인터뷰의 핵심 내용. 정경심 교수가 저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웅동학원 이사 시절에 검찰을 다뤄본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때도 검찰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지 않았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 검찰이 요구한다고 해서 저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총장님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표창장은 100% 조작이라고 아예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검찰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 봉사기간이 1년 가까이, 아니죠, 사실상 봉사가 없었을 테니까 1년 가까이 부풀어졌다라는 것. 네 번째, 왜 표창장이 조작이라는 것을 여러 근거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보니까 최성해 총장은 조국 부부와 꽤 친하게 지냈던 모양입니다. 왜냐? 조국 딸의 어머니가 교수이고 또 경상북도 영주의 거처를 가지고 있어서 주말에 조국이 딸과 함께 그 정 교수를 방문하러 내려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을 잘 아는 영주 지역에 한의사가 한 명 있어서 그 한의사를 통해서 조국과 교분을 맺게 됐고 여러 차례 그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딸도 여러 번 봤고, 그렇다면 딸이 영주에 내려와서 그렇게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봉사를 많이 했다면,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교육을 하고 영어 교재를 개발하고 이런 활동을 했다면 자신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안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어학교재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자, 그리고 다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총장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내가 조국 딸의 표창장을 추천을 했다라고 얘기했던 A 교수가 미대 교수라는 거죠. 미술 전공 교수라는 거죠. 이런 영어 교육이라든가 영어 프로그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영어 교수, 그 미술 교수가 정 교수와 연구실 같은 층을 쓰는 그런 사이여서 서로 굉장히 친해서 서로 왕래도 잦고 매우 친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 총장이 보기에는 추천했다라는 그 미술전공 교수도 대단히 수상한 것이죠. 이 사람도 검찰의 조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조국이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정말이지 불쾌했다. 거기서 완전히 조국과 조국 부부에 대한 최 총장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화통화를 2번 했는데 한 번만 했다고 우긴 것이라든가 틀림없이 총장들은 위임해 준 걸로 해달라는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부탁을 여러 번 했는데 그저 무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조국의 거짓말. 저는 최성해 총장이 많은 것을 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만약에 임명하게 되면 최 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스토리가 죽창이 돼서 문재인을 찌를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